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원에서 한 4만 원대 그 중간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그 딱 중간이니까 한 검색을 해서 후기를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그 후기가 정말 참된 진실된 후기냐라고 한번 꼭 의심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많이 활동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훨씬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집에서 나 수술했으니까 절대 안정 취해야 돼 이러면서 누워있으면은 얼굴 띵띵 붓고 난리 납니다. 제일 진짜 좀 최악의 부작용은 얘를 끊어 먹는 거예요. 끊어 먹으면은 눈썹을 들어 올리려고 수술을 했는데 눈썹이 오히려 훨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건 사실 복구가 힘들어요. 이만거상 수술이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인기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마거상 수술이라고 하면은 5, 60대 돼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해야 되는 수술인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는데 요새는 30, 40대 되게 젊은 층에서도 많이 하세요. 예전에 이제 이마거상 수술하면은 이마를 막 들어 올리는 수술이라는 막연한 약간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비교적 이제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게 알려졌고 눈가 주름이나 이마 주름을 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내가 눈 수술을 안 했는데도 눈이 되게 또렷해지고 눈이 커지고 동안적인 요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수술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마거상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무턱대고 이제 수술이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좀 있거든요. 수술을 잘못 받게 되면. 근데 그런 걸 또 모르고 수술을 받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하셔야 될 게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수술인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나한테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마거상의 장단점, 그리고 수술 방법, 그리고 추천 대상, 그리고 주의사항과 부작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한테 이 이만거상이 진짜 효과가 좋은지. 첫 번째는 그 눈이 작고 답답해 보이는 유형인데요. 어떤 유형이냐면 이게 눈썹이랑 눈이 가까운 거예요. 눈과 눈썹이 탁 달라붙으면서 좁아지잖아요.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랑 눈썹을 이렇게 벌려주니까 뭔가 시원해 보이죠. 두 번째는 이마를 써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눈을 그냥 이렇게 떠라 그러는데 이마를 이만큼 써가지고 눈썹을 이렇게 치켜 떠올리면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평소에 눈을 뜰 때도 계속 이마에 주름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또 이마를 안 쓰고 눈을 떠보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게 효과적이고요. 세 번째로 눈 성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요. 왜냐면 이게 눈 성형이 은근 좀 결정하기 어려운 수술이에요. 눈 성형이 좀 잘못돼 버리면은 이미지가 너무 변해버리니까, 급변해버리니까 그냥 이마거상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예쁜 눈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톡스로는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없으신 분들,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보톡스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마 주름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이마거상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마 주름이 쫙 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콧잔등에 이렇게 가로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위에서 눈썹이 흘러내려서 콧잔등 위에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접히니까 생기는 가로주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처진 조직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조직이 내려와서 이렇게 접힌 거니까 얘를 해결하려면 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마거상술이 아주 효과 좋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으세요. 그럼 이마거상 하면은 이 절개를 어디에 어떻게 하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마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둘러서 칼로 절개를 하는 거냐 라는 걱정을 제일 먼저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 1cm에서 1.5cm 정도밖에 안 째요. 측두부라고 하는 옆통수에다가 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위쪽에 하나 이렇게 절개를 5군데 정도 하게 되고요. 그런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게 머리 깎아야 되냐고 그러면 거기만 머리가 뽕뽕 비어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를 그 절개를 할 수 있게 예쁘게 땁니다. 이렇게 따서 절개할 부분을 잘 보이게 만든 후에 이제 그 부분을 마취를 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술은 수면 마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실 일은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부 마취를 하게 되는데, 절개할 부분을 따라서 피부 마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박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릴 부분이 이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 전체를 마취 주사를 통해 가지고 약간 피부 마취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절개를 시작해요. 측두부부터 시작해서 요 위쪽을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 1에서 1.5cm 내외의 절개를 이렇게 의료용 칼로 쭉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박리라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냐면 피부도 여러 층이거든요. 뼈가 있고, 뼈 위에 뼈막이 있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그 위에 지방층이 있고 그 위에 피부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박리를 해서 들어갈 공간은 뼈막 아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뼈막 사이 가장 깊은 층을 공략하는 거죠. 뼈막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갈비 뜯을 때 보면은 뼈 위에 뭔가 하얀 막이 있잖아요. 네. 네, 걔가 뼈막이거든요. 걔 아래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걔 아래쪽으로 들어가냐면 걔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신경이나 혈관 같이 꼭 수술할 때 조심해서 피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없어요. 뼈랑 뼈막 사이의 공간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박리를 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시경을 보게 됩니다. 내시경을 왜 보냐면 눈썹을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눈썹 근처에 추미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상을 딱 쓰면은 눈썹이랑 눈이랑 가까워지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 눈썹을 아래로 당기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란 말이잖아요. 그 근육을 끊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절개창이 한 1에서 1.5cm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창을 통해서 맨눈으로 보려고 하면 그게 보일 수가 없겠죠. 내시경 카메라를 안으로 쑥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은 잘 보여서 그 근육을 잘 보고 의료용 가위로 이렇게 착착착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뼈에 단단하게 붙이고 있는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눈썹 바깥쪽에 있습니다. 진짜 단단해요. 진짜 단단해서 의료용 그 또 가위로 아주 세심하게 잘 박리하지 않으면은 이마를 아무리 이 앞쪽에서 잘 박리했다 해도 이 유지인대를 끊어주지 않으면 이마를 당겨도 올라오지가 않아요. 당겨 올라오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또 아주 세심하게 철저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이마를 당겨 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이제 다 제거를 했죠. 이제 이마가 헐렁헐렁합니다. 그 이마를 위로 이렇게 쫙 당기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쫙 밀어 올려서 그 이마를 고정할 포인트를 찾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절개를 했던 부분을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본 터널링을 통해서 실로 고정을 하느냐 혹은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써서 고정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한다라는 게 네.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엔도타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가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엔도타인은 두 군데 고정하게 돼 있거든요. 양쪽에다가 엔도타인을 두게 됩니다. 엔도타인을 두고 들어올린 이마를 그 엔도타인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꽉 누르면은 피부가 이제 꽉 그 엔도타인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도타인의 장점은 수술 시간이 조금 단축이 돼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마취 시간이 짧아지니까 빨리 깰 수 있으니까 회복이 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얘가 좀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 이마를 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엔도타인을 이용한 이마 거상 수술이 수술비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도타인이 1년 되면 제가 녹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아주 오랫동안 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도타인에 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머리를 감거나 할 때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본 터널링은 뭐냐면 그러니까 뼈를 터널이 이제 통로잖아요. 뼈에다가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실을 끼는 거예요. 실을 껴서 피부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의 장점은 뭐냐면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이마를 강력하게 더 여러 군데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터널을 내가 뚫고 싶은 만큼 뚫으면 돼요. 사실 여러 군데를 고정하게 되면은 유지력이 오래가는 이마 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술비가 좀 더 싸지겠죠. 아까는 이제 엔도타인 재료비가 수술비에 녹아 들어가 있지만 그냥 본 터널링은 그런 재료비가 따로 들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비가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엔도타인을 꼽을 구멍 두 군데만 이렇게 빵빵 뚫으면 되지만 본 터널링은 터널을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즈 와이어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치즈가 이렇게 동그란 치즈가 있는데 이 동그란 치즈를 낚싯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쫙 당긴다고 생각하면 치즈를 이렇게 파고들면서 진짜 심하게 확 당겨버리면 치즈가 이렇게 탁 갈라져 버리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을 너무 과도하게 딱 당겨버리면 피부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거죠. 끊어져 버려서 거상은 효과 없는 거죠. 그냥 이마가 그대로 다시 떨어져 버리겠죠. 치즈 와이어링 효과는 네. 그 수술자가 좀 잘 묶으면 그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여기서도 사실 좀 포인트가 있는데 골막 아래로 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골막이 되게 질기거든요. 그 골막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갈비 그 뜯을 때 골막 보면 되게 질기잖아요. 그 골막을 잘 예쁘게 살려서 박리를 하는 게 이 수술 과정의 중에 아주 중요해요. 수술 끝나면 얼마 만에 회복이 다 완료되냐? 각자마다 생각하는 회복 기간이 다르시겠지만 사실 수술 당일부터 바로 활동이 가능하세요. 오히려 저는 많이 활동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래야 훨씬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집에서 나 수술했으니까 절대 안정 취해야 돼 이러면서 누워있으면은 얼굴 띵띵 붓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끝나자마자 쇼핑하시고 산책하시고 이렇게
활동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붓기나 멍 같은 거 좀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쌍꺼풀이나 상안검 수술했을 때보다 붓기나 멍이 훨씬 작습니다. 그 이유가 눈은 되게 또 한정된 공간에서 되게 많은 작업을 해요. 박리부터 시작해서 잘라내고 꼬매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퍼렇게 되게 많이 멍이 드는 편인데 이마는 그렇지 않죠. 멍이나 붓기가 빠져나갈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덜 붓고 멍도 덜 됩니다. 흉터는 안 생기나요? 흉터는 대부분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생겼다 치더라도 사실 우리가 두피 속에 한다 그랬잖아요. 생겨도 머리카락으로 가려버리면 사실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유지가 되나요? 그 효과가 한 10년은 간다고 보시면 돼요. 효과가 풀리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중간에? 제대로만 수술한다면 잘 풀리지 않죠. 이마 고정을 실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일시적으로 이제 초기에 한 석 달 동안만 실의 힘으로 잡고 있는 거고, 우리 몸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렇게 올라간 피부가 뼈에 딱 달라붙어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작용이라든지 네. 뭐 잘못 수술됐을 경우도 있을 거고. 제일 속상할 수 있는 이제 부작용은 사실 효과가 없는 거죠. 치즈 와이어링 효과로 인해서 네. 올바르게 골막을, 단단한 골막 조직을 제대로 걸어 올려주지 않는다면은 한 달 만에도 그냥 눈썹이 바로 떨어져 버려서 야,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시경을 보고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중요한 혈관과 신경을 잘 피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내시경을 보고도 신경을 끊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을 끊어 먹어버리게 되면 이마에 감각이 없는 거죠. 제일 진짜 좀 최악의 부작용은 축두부로도 절개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우리가 눈썹을 들어 올리게 하는 이 이마 근육을 관장하는 운동신경이 딱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얘를 끊어 먹는 거예요. 끊어 먹으면은 눈썹을 들어 올리려고 수술을 했는데 눈썹이 오히려 훨씬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건 사실 복구가 힘들어요. 그런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아주 드뭅니다. 숙련된 성형외과 의사가 내시경을 제대로 보고만 수술했으면은 사실 이런 부작용들은 거의 발생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절개한 부분 주위로 발생할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두피 쪽에 절개를 했다 보니까 두피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대부분 다시 자라나요. 근데 그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영구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평균은 없겠지만 수술 비용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대 그 중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딱 중간이니까 한 300만 원? 이 수술 후에는 네. 뭔가 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볍게 활동하시는 게 오히려 회복이 빨라요. 누워있으면은 붓기가 안 빠져요. 붓기가 빠지려면 심장 쪽으로 피가 다 내려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보다 머리가 높게 있어야 된다. 활동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 집에서도 좀 앉아있고, 주무실 때도 베개를 조금 더 높게 받쳐가지고 심장보다 머리가 좀 높은 상태에서 주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회복이 빠르실 거고, 수술하고 나서 이틀 후부터는 머리 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밥이 있는데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봉합만 제대로 했다면은 우리 조직이 사실은 이틀 만에 방수 기능이 생깁니다. 물론 그건 안 돼요. 우리 머리 시원하게 감을 거라고 이렇게 박박박 문 떼는 거를 이렇게 절개 있는 데다가 막 문 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싹 뿌려주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틀째부터는. 혹시 뭐 수술 후에 네.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과격한 운동, 혈압을 확 올릴 수 있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 봉합한 부위로 피가 약간 좀 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 이 좋은 병원 찾을 수 있을까요? 가격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싸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싼 게 약간 좀 비지떡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필수적인 과정을 조금 생략한다든지 30분 만에 끝낼 수 있고 이런 과정은 절대 아니에요.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비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막연히 엄청 비싸다고 해서 수술이 또 되게 좋은 수술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먼저 병원 무조건 가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검색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색을 해서 후기를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그 후기가 정말 참된, 진실된 후기냐 라고 한번 꼭 의심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얼굴을 드러내서 후기를 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후기들은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협찬을 해주거나 할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기를 나쁘게 쓸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혜택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이거 수술 결과 엉망이에요, 뭐 부작용 너무 심해요, 효과 금방 없어졌어, 이렇게 쓸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기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병원에서만 보여드리는 후기, 진짜 찐 후기 있잖아요. 그
수술 결과,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정말 그 수술 과정을 진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효과적인 수술 방법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꼭 해보세요. 원장님, 절개는 몇 군데 하시나요? 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엔도타인을 쓰시나요? 본 터널링을 하시나요? 그리고 고정할 때 타겟으로 하는 조직이 골막인가요? 아니면 피부인가요? 혹시 우리 눈썹을 내리게 하는,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이 근육을 끊어주시나요? 뼈 바깥쪽에 있는 이마를 잡고 있는 강력한 유지인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유지인대는 또 끊어주시나요?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을 하셔서 이 병원이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받으면 좀 좋을 만한 그런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이제 이마거상이랑 가장 많은 빈도로 같이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쌍꺼풀 수술 혹은 이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 가려졌던 눈을 딱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 눈이 마음에 안 들어. 눈 모양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이마를 이렇게 많이 들어 올렸는데도 피부 처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처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상안검 수준에서 이 눈에서 피부를 조금 잘라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이마 거상 수술은 상안검이나 쌍꺼풀 수술과 같이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뭐든 다 달아주시면 제가 진짜 상담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